방금 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시간엔 정치인 윤석열의 변곡점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를 키운 건 파라리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잘 나가던 검사 윤석열은 몇 기수를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됩니다.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누가 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적폐청산 드라마의 원탑 주인공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은 미담에 미담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처거 의혹과 같은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에 대해서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윤석열은 평소처럼 조국을 향해 날선 칼을 들이댄 겁니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검찰은 조국을 비롯해 그의 아내 정경심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을 파헤쳤습니다. 이때 정부 여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거죠. 마치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국 가족을 탈탈 털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그저 상식이다.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도 윤석열의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장관 추미애는 1년 동안 윤석열을 괴롭혔습니다.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은 강해졌고 여당이 비난할수록 그의 지지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검사 윤석열은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선 고발 사주 의혹, 왕자 논란, 전두환 발언 등의 악재도 있었지만 모두 이겨내고 최종 후보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건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입니다. 당시 윤석열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 수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참 높은 검찰 선배들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죠.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통 검사였던 윤석열은 시작은 늦었지만 검찰 입성 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이 발언과 함께 그는 스타 검사가 됐죠. 하지만 정권이 그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항명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러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됩니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합류하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낼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검사는 현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놓고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실세들을 잡아넣었고 2017년 3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면서 적폐척결의 영웅이 된 거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공통점은 정권 실세와 맞서 싸운 거죠. 그가 타고난 검사란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검사도 그와 같은 강한 기계를 보이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킨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가 보여온 능력은 정권을 수사하는 건데 이제는 그가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이 넘어야 할 과제란 이야기죠. 그의 인생 경로가 보여주듯 앞에 놓인 시련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주목됩니다.